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기필코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너무 길어. 좋습니다. 아주. 음악 좋죠? 호텔 라운지 음악이라고 이게 해놨는데, 호텔 라운지 음악이 여기서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오면서 저희 고등학교 친구하고 좀 통화 좀 했습니다. 요즘 핫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대고등학교로서 동문인, 선후배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또 이렇게 저기 하면 또 개인적으로 또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즘 상당히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현대고등학교 동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얘기거리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조명이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지금 너무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조명을 거의 한 절반을 써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지금 눈이 부실 정도로 밝습니다.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일이 많았고 힘이 든다기보다는 잘 처리했습니다. 잘 처리했고 또 이런저런 또 우리 일을 또 처리하는 것이 또 제 맛이고, 일의 맛이고 또 인생의 맛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인생이 많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얘기 중에서 몇 가지는 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몇 가지를 내가 이거 샘플로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냥 말만 없고 가면은 그게 너무 성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돈이 없이도 만족감이 드는 인생의 재미가 이런 몇 가지를 알려주려다가 슬쩍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문득 들어온 생각만 좀 약간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어도 우리가 소위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 그런 거죠.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많겠죠, 당연히. 왜냐면 주변에 계신 분들, 돈 많은 분들 보면은 돈으로 해결될 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돈이라는 놈이 어떤 게 있냐면요, 상당히 쉽게 익숙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아카스텀드라고 그러나요? 아카스텀드? 상당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몇 마리 가져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라는 놈이 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엑스타시를 느끼고 환타지를 느낄 정도의 돈을 가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가져봐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 옆에서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지겨울만도 하겠다. 몇천억씩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조 단위로 가졌다는 사람들 이렇게 쓱 한번 지나가 보면은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왜냐면 돈이 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갑자기 앞에서 모여락공동처럼 나타나가지고 맨날 춤을 추고, 돈들이 갑자기 이렇게 댄스를 추고 그러다 확 사라지고 알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도 내가 어떻게 알아서 써야 돼요. 그걸 돈을 또 잘 안 쓰고, 예를 들면 잘못 써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서 돈 몇천억 부자인데도 오늘 돈 한 몇십만 원 손해보거나 또는 뭘 잘못 썼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까워할 수가 없어요, 부자들은. 대표적인 게 MB 같은 분들이죠. MB는 이제 돈이 많아도 돈을 잘못 쓴 거에 대해 상당히 힘들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들은 분들한테 의하면. 그러니까 돈이 많지만 상당히 청빈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본인이 손해보거나 누구한테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힘들어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MB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돈이 많아서 여유롭고, 가져가세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집어가. 이런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많아도 자기 앞에 책상 뭐 이렇게 놓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에 대해서는 유독 지독하게 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젊은 나이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밤새워 놀았잖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시간이 앞으로 모래알처럼 많이 남아있는데도 그 하루하루가 아까워가지고 단 하루도 그냥 안 쓰고 어떻게 썼어요? 엄청나게 알뜰하게 썼잖아요. 낮에 술 마시고 밤에 또 마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놀고 밤새도록 놀고 며칠을 그랬잖아요. 지금 저 50대 됐지만 어떻습니까? 예, 뭐 좀 있으면 피곤하고 뭐 졸리고 뭐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생이 시간이든 돈이든 적게 가진 사람은 오히려 막 쓰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알뜰하게 쓰는 것 같아요. 노인보다는 청춘이 더 알뜰하게 쓰고 노인들은 시간을 의외로 막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하루 종일 삼시세끼 먹으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뚱안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맘대로 안 돼요, 인생이. 응? 맘대로 안 됩니다. 제가 나이 든 사람들 뭐 타박 그만하겠습니다. 저도 나이 들었고 사실 뭐 젊은 친구들 부럽죠. 뭐 체력이 되면 누가 그렇게 안 놀고 싶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이런 방송하는 이유도 엄밀히 말하면 저도 뭐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라는 게 뭐냐? 나이 들어서 내가 생활을 보내면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누구한테 멘토를 하거나 뭘 좋은 얘기를 해주기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는 본인이 좀 여유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되더라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할 주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겸손해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저런 어떤 뭐가 갖추어져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뭘 한다는 것은 뭐가 갖추어져 있을 때 한번 하는 겁니다. 누가 멍석을 깔아주든지 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김종인 박사가 막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막 나오고 뭐 김동길 박사 90이 넘었는데도 나오는 건 그들이 손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누가 멍석을 깔아주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멍석은 누가 깔느냐?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유명하면 누가 깔아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누가 이렇게 깔아줄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 안 되면은 뭐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의미가 있는 게 뭔가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익이 하든 돈에 대한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매일매일 주제를 잡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목적이 있으면 뭐 또 조회수를 생각해야 되고 뭐 저도 조회수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나름 여러 가지 뭐 또 생각을 많이 할 게 많은데 오히려 요즘엔 좀 그런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정치 얘기도 공익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요즘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뭔가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위에 제목을 달았어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왜 이미지가 다를까? 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2018년도 그죠? 2018년도 예. 그리고 2020년도 그 총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번엔 지방선거 바뀌었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때만 해도 국민의힘당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우수 떨어지고 또 뭐 텔레비에 나오는 뭐 강남구 강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뭐 이은재 국회의원인가요? 뭐 그분 같은 경우 실명을 제가 거로 죄송한데 막 서울 법대 정도 나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막 고함치고.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옛날에 국민의힘에서나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는 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좀 사람들이 뭔가 막 고함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올드데이트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버텼던 이유가, 그래도 막 박정희 팔고, 전두환 팔고, 경제개발 팔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든 먹고 살게 됐다라는 것까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좀 버티고, 또 주변에 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좀 어떻게 버텨서 뭐 대기업 같은 데하고도 좀 친하고 해서 약간 구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뭐 지역 구도를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좀 버텼는데, 뭐 경상도에서 좀 찍어주고 또 뭐 강남 같은 데서 좀 찍어주고 뭐 이래가지고 버텼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뭐가 산뜻한 맛은 없었어요. 예. 그냥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약간 그 이념적인 부분에서 약간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게 국회의원인 어떤 풍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신비감도 없고 또 신선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18년도도 그랬고 2000년도도 그랬어요. 그땐 당연히 그랬죠. 왜냐면 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뭐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사법 취급 못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17년도 이전이에요. 그 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전에도 뭔가 좀 그랬어요. 근데도 이제 그래도 뭔가 좀 그나마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발전 결과,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준 거죠. 또는 국회의원이든 뭐 아니면 그 당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간에 나름 훌륭한 분들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게 요즘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더 노력을 해가지고 뭐 바뀌었다라는 느낌보다 민주당이 스스로 이렇게 약간 올드데이트해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유심하게 오랫동안 정치 무대를 바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냥 어떤 이 웨이브죠, 웨이브. 그래서 민주당이 참 많이 올드데이트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이제 뭐 어제 청문회도 그렇고,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이죠. 대정부 질문도 그렇고, 또 뭐 이전에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15년, 14년 정도까지만 가도 뭔가 청문회를 같은 걸 하면은 사실은 뭐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또는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이런 쪽 사람들은 막 들어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무 올드하다,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랬는데, 민주당 쪽이라든지 좀 이런 야당 쪽에서의 의견은 뭔가 좀 싫은데 말을 듣고 있으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말이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 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당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납득이 가는 거예요. 솔직히 노무현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쪽 당이,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 청문회 할 때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가잖아요. 납득이 간단 말이에요. 그때 열린우리당 뭐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정의를 부르짖고 뭔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또는 뭐 이렇게 뭐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참 신선했어요. 예, 신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지를 부린다는 느낌이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전신 한나라당이라든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억지를 부린다는 게 보다는 그냥 약간 무마한다는 느낌? 예, 뭘 무마하려고 하고 뭘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뭘 덮으려고 한다는 느낌. 또 한쪽에서는 그거를 벗겨내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뭐 조선시대로 따지면 약간 살인, 뭐 청빈한 어떤 선비, 뭐 글을 읽고 뭐 돈 되는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뭐랄까 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뭔가의 청량제가 되겠다, 이런 데 기대가 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거기에 이제 부응하지 못하고 뭔가 좀 올드한 느낌의 이제 부패한 느낌,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여당이죠.
여당 쪽 이미지가, 국민의힘 이미지가 뭐가 좀 신선해요. 솔직히. 예. 국회의원들은 그대로인데 뭐가 신선해. 신기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유를 그건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냥 신선해요. 왜?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국힘이 뭔가 생선해진 이유는 자체적으로 못 찾겠어요. 뭐 이준석 때문 같지도 않고 뭐 윤석열 대통령 같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은 약간 혼돈, 개인적인 어떤 개인기가 좋고 약간 강남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강남 스타일.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논리를 떠나서 말싸움에서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좀 추락하는 느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유도 본인의 어떤 출중함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겨움이에요. 지겨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부 생활도 그렇고 뭐 남녀 관계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왕과 신하의 관계도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4대 사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호신하, 김효신하, 무호사화, 사화죠. 그러니까 무호사화, 김효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인가요? 응? 무호갑자, 김효을사, 무호갑자, 김효을사네요. 예. 이게 무호갑자, 김효을사사화가 있었는데 그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왕이 보기도 지겨운 거거든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뭐 살림이든 뭐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신선했어. 살림이 하는 얘기가 신선하고 뭔가 개혁하자 그러고 뭐 시험 봐서 사람 뽑자 그러고 이게 재밌는데 이게 너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지겨운 거야. 뭐 듣는 사람도 이게 뭐 새로운 어떤 이벤트가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뭐 선비는 이래야 되고 뭐 성리학은 어째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민주당도 민주주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 국민을 위해서만 가야 되고 뭐 국민의 소리에 경청하겠다는, 그러니까 좀 얘기가 관념적으로 흐르니까 왕이 듣기에도 처음엔 좀 뭐 좋은데 너무 이렇게 다 썩어 빠진 막 훈구 대신을 볼 땐 짜증나는데 살림을 좋죠. 근데 살림을 또 기용해 보니까 훈구 대신은 그래도 없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공론 같은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이 2인데 얘네들은 뭐 1 더하기 1은 0이기도 하고 뭐 5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너무 관념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왕들도 약간 지겨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무호갑자 김효을사사화라는 것이 뭐 왕이 이제 훈구 대신을 편을 들어서 이제 살림들을 다 뭐 이렇게 다 죽인 거잖아요. 다 죽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살림이 결국 이제 자리를 잡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라는 당이 뭐 살인갑스타다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산업화 세력들, 산업화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독식했던 사람들을 좀 제어하고 왜 이렇게 많이 부패했냐, 좀 더 뭐 이렇게 좀 사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자, 너만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로 그동안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독식을 좀 해체시키고 뭐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좀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누구 하나가 독재라거나 독재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패한 것들을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맛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이 좀 약간 희박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전 세력들은 뭔가를 만들어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쨌든 없는 데서 뭐 산업화를 만들어내고 코리아라는 것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88 올림픽도 만들어내고 어쨌든 뭐 미국을 이용했든 뭐 거짓말 쳤든 뭐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만들어내는 게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 뭐 국민, 그러니까 뭐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들이죠. 관념적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경찰청 울산경찰청 그분 하는 얘기가 경찰은 국민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국민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국민이라는 형체가 있어요? 따로? 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버튼을 딱 누르나요, 집에서? 국민들이? 뭐 경찰총장을 누구 그럼 다 자기들 밥그릇 얘기하는 건데 마치 뭐 국민만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그런 관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념적인 얘기를 할 때 이제 국민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저는 뭐 요번에 이제 경찰의 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 민주당이 약간 요즘에 국민의힘보다 이미지가 좋았던 이미지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안 좋아진 이미지의 가장 큰 근거는 좀 식상해요. 솔직히 좀 식상합니다.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빨리 개발을 하든지, 뭔가 본인들도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뭔가 폭로하고 벗겨내고 이런 걸로만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큰 희망이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사실은 이 얘기는 요즘 흘러가는 정치 얘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약간 비교하면서,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것을 제가 한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이 조금 식상함을 돌파해낼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을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걸 제가 한번 다시 심플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